법학개론 13주차 네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횡령죄를 보시면요.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이나 점유이탈물을 불법 영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횡령죄의 객체는 재물이지만 배임죄는 객체가 재산상 이익입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있습니다. 횡령죄의 기본 범죄는 횡령죄이며 가중범죄는 업무상 횡령죄, 독립범죄로서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있습니다. 횡령죄의 본질과 관련하여 영득행위설이 통설 8개의 입장입니다. 영득행위설은 위탁물을 불법하게 영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영득함의 횡령죄의 본질에 있다고 봅니다.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 영득 의사를 필요로 하며 일시사용 목적이나 손괴 목적의 점유물 처분 시 횡령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355조 1항에 횡령죄가 규정되어 있으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주체는 위탁관계에 의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주체가 되는 진정신분범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는 부동산의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느냐, 권능이 있는 경우에는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유효한 처분 권능이 없는 자인 경우에는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상속 부동산을 임으로 처분한 경우 공동상속의 경우에 상속인들 간에는 공유관계가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처분 가능성이 있지만 상속 지분을 임의로 처분했다 하더라도 판례는 처분한 자에게 처분 권능이 없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등기명의 문제와 관련하여 등기부상 소유 명의인이 횡령죄의 주체인 보관자가 되나 예외적으로 법률상 권한에 기하여 사실상 타인의 부동산을 관리 지배하고 있는 자도 등기명의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횡령죄의 보관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의 친권자 같은 경우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부동산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되겠습니다. 그러나 등기가 원인 무효였던 경우 원인 무효인 소유권 이전의 등기 명의자로서 이러한 자는 부동산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 보관자가 될 수 없습니다. 타인의 돈을 위탁받아 은행에 예금한 경우에도 그 돈에 대한 법률상 지배가 인정되어 이를 함부로 인출하여 소비했다면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주인이 점원에게 금고 열쇠와 오토바이 열쇠를 맡기고 금고 안에 들어있는 요금으로 지급할 것을 지시하고 외출했는데 피고인이 금고 안에서 돈을 꺼내어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보았습니다.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정해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환전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교부받은 돈을 그 환전 목적과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자신이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위탁자에 대해서 채권이 있다고 해서 그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상계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보관 관계는 위탁 관계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위탁 관계는 사실상 관계이면 충분하며 법적 권한의 유무는 불문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중 회장이 담보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 없이 종중 소유의 임야를 이전받은 후 은행으로부터 임야를 담보로 종중 소유의 임야를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고 자신의 개인적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종중 소유의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위탁관계가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송금 절차에 착오를 일으켜서 자신의 은행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그 돈을 임의로 인출해서 사용한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선량한 불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인하여 746조에 의한 불법원인 급여가 성립하는 경우 이러한 불법원인 급여와 관련해서도 급여물과 관련해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느냐와 관련하여 도박 자금 또는 뇌물 등과 같은 불법원인 급여물이라 할지라도 수익자의 불법성이 더 큰 경우 수익자가 임의로 처분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례는 보았습니다. 포주가 율락녀와의 사이에 율락녀가 가진 화대를 포주가 보관했다가 절반씩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보관하던 중 임의로 전부 써버렸습니다. 이러한 경우 포주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타인 소유, 자기 점유의 재물이 객체가 되겠습니다. 공동소유에 속하는 재물도 타인의 재물로 봅니다.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처분한 경우 공동소유에 속하는 재물로서 타인 소유의 재물이 해당하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복권을 공동으로 구입했는데 당첨된 당첨금에 대해 반환을 거부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행위는 횡령 또는 반환 거부가 해당하며 횡령행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법률행위가 강행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당해 무효인 경우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사법상 무효인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강행규정 불법원인 거부를 무효라 하더라도 수익자의 불법성이 더 크다면
수익자에게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고의 외에 초과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인 불법 영득 의사를 필요로 합니다. 비자금 조성과 불법 영득 의사와 관련하여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 자금을 별도로 비자금으로 조성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작물을 보관하던 자가 보관을 의뢰받은 자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 작물 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 작물 보관죄가 성립되며 별도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기망행위로 취득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며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타인 소유, 타인 점유물을 기망행위로 취득해야지 성립하며 타인 소유, 자기 점유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기망행위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과 횡령죄 문제와 관련하여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 둘 간의 명의신탁 관계가 있었던 단순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중간생략 등기형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신탁자가 되는 것이어서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계약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수탁자가 계약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이때 수탁자는 매도인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양도담보의 경우는 돈을 빌릴 때 소유권도 이전해주는 그런 형식을 취하는 것으로서 채무자가 양도담보의 목적 대상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했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처분한 경우에는 변제기 전 처분은 배임죄가 될 수 있고 변제기 이후의 처분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중적 구성요건으로서 업무상 횡령죄가 있으며 이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의 횡령 또는 반환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유실물, 표류물,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자가
재물을 횡령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점유이탈물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를 떠난 타인 소유의 재물을 말합니다. 이상으로 횡령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 배임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